날카로운 총성이 복도를 가릅니다. 샌디훅 초등학교의 평범한 금요일 아침은 순식간에 비극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선생님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교실 뒷문으로 달려가 스스로의 목숨을 구하는 것, 혹은 교실 안에 있는 아이들 앞에 서는 것. 선생님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이들을 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분은 27살의 교사 빅토리아 소토입니다. 2012년 12월 14일 그날의 선택은 전 세계를 멈춰 세웠습니다. 도망칠 기회는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한 교실의 아이들을 지켜냈는지, 그리고 그날 샌디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얼 선생님입니다. 빅토리아 소토 선생님이 남긴 마지막 선택을 기억하기 위해 오늘 그분의 이름을 함께 불러주세요. 빅토리아 소토는 1985년 11월 4일에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샌디훅 초등학교에 발을 들인 그녀는 2년간의 인턴 과정을 거쳤습니다. 3년차가 되던 해 드디어 그녀는 1학년 담임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는 1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는 매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도나 소토는 딸의 삶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녀의 하루는 오직 아이들을 위한 수업 준비와 가족을 향한 애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요. 칠판 앞에 서서 분필을 쥐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던 그 모습, 아이들이 건네는 작은 그림 편지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던 그 순간들. 그녀에게 교실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정원이었습니다. 1학년 아이들의 서툰 글씨를 지도하며 그녀는 자신이 꿈꾸던 교사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012년 12월 14일 금요일 아침 샌디훅 초등학교는 달콤한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1학년 교실마다 아이들은 진저브레드 쿠키를 만들기 위해 밀가루 반죽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교실 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빅토리아 선생님은 아이들이 만든 쿠키 모양을 확인하며 연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전 9시 35분 그 평온을 깨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복도 너머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탕탕탕. 규칙적인 금속성 소음이 정적을 찢었습니다. 교실 문을 두드리는 거친 진동과 함께 비명이 섞인 소란이 학교 전체를 덮쳤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순식간에 잦아들었습니다. 복도 끝에서부터 시작된 비명은 계단을 타고 내려와 교실 창문까지 닿았습니다. 선생님은 반죽을 굴리던 아이들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밖에서는 유리창이 깨지는 파편 소리가 들려왔고 복도에는 누군가 뛰는 발소리가 급박하게 이어졌습니다. 평화로웠던 금요일 아침 학교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공포의 한가운데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총성이 복도 벽을 타고 더 가까이 울려 퍼졌습니다. 빅토리아 선생님은 아이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멈추지 말고 저기 옷장으로 들어가. 선생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서둘러 좁은 옷장과 캐비닛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이들이 숨죽여 웅크리는 것을 확인한 뒤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교실 안은 아이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문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발소리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교실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고리를 꽉 쥐고 잠금 장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등지고 섰습니다. 두 발을 바닥에 단단히 붙이고 문을 가로막은 채 곧게 섰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문고리가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심호흡을 하며 문 손잡이를 몸으로 지탱했습니다. 아이들이 읽는 옷장과 복도 사이 단 하나의 문만이 남았습니다. 선생님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문 앞을 지키는 것에만 모든 감각을 집중했습니다. 교실 문이 굉음과 함께 안쪽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틈새로 총구를 든 인형이 나타났습니다. 빅토리아 선생님은 문을 등진 채 두 팔을 벌려 문턱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정면을 향했습니다. 떨림은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 쏟아지는 차가운 공기와 총격범의 거친 숨소리가 교실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체육관에 있어요. 이 교실엔 아무도 없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확고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공포를 지우고 오직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에 모든 힘을 실었습니다.
총격범의 눈동자가 교실 안을 훑었습니다. 선생님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고 교실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을 뚫고 옷장 안에서 아이의 작은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좁은 틈을 비집고 아이들 몇몇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복도를 향해 달리는 아이들의 발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을 울렸습니다. 선생님의 계획이 흔들리는 순간 총격범의 총구가 아이들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탕탕탕. 날카로운 파열음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빅토리아 선생님은 아이들이 도망치는 경로를 따라 몸을 날렸습니다. 총구는 아이들의 등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주저없이 그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총탄이 공기를 가르고 쏟아졌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뒤로 밀어내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로 붉은 빛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복도 끝으로 달려가던 아이들의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교실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27살. 선생님의 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대신해 총탄을 받아낸 그 자리에는 오직 깨진 유리 조각과 흩어진 교구들만이 굴러다녔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아이들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총격범은 지나갔고 복도에는 싸늘한 공기만이 남았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방패가 되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1학년 담임교사로서의 마지막 임무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살았고 선생님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비극이 지나간 자리. 남겨진 사람들은 딸의 마지막을 다르게 기억했습니다. 사건 이후 어머니 도나소토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습니다. 딸의 마지막 순간을 의심하거나 혹여나 겁에 질려 숨으려 했을지 모른다는 억측이 들려올 때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빅토리아는 절대 옷장에 숨지 않았을 겁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밖으로 나갔을 겁니다. 그 말은 단순한 부정이나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평생 아이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교실 밖에서도 얼마나 책임감 있게 행동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으로서의 삶은 그녀에게 직업 그 이상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던지는 일은 그녀에게 갑작스러운 선택이 아니라 평소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쌓여 만들어진 당연한 결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확신했습니다. 딸은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그 순간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이들의 방패가 되기로 마음먹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27살. 선생님이 보여준 그 마지막 행동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념의 가장 숭고한 증명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녀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코네티컷주 스트래퍼드에는 그녀의 이름을 딴 빅토리아 소토 스쿨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매일 아침 그 문을 통과하며 등교합니다. 건물 정면 벽에 새겨진 그 이름은 시간이 지나도 닳지 않고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힐까봐 늘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은 콘크리트와 강철 위에 영원히 새겨져 매일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살아 움직입니다. 장례식장에는 폴 사이먼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악기를 잡고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를 불렀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는 슬픔을 넘어선 위로로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도 매년 12월 14일이 돌아오면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스트래퍼드의 학교 앞에 모여듭니다. 그들은 빅토리아 소토의 이름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부릅니다. 누군가를 기억하는 일은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녀가 지켜낸 아이들이 자라나 이제는 성인이 되어 다시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27살의 짧았던 생애는 그날 멈췄지만 그녀가 남긴 울림은 매년 12월마다 더 넓게 퍼져나갑니다. 다시 그날의 복도로 돌아가 봅니다. 선생님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교실 뒷문으로 빠져나가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거나 아니면 아이들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도망쳤다면 그녀는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캐비닛 안에 밀어넣고 스스로 복도와 교실 사이의 문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용기입니다. 거창한 수식어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몸을 방패로 삼아 문 앞에 버티고 선 그 물리적인 행동, 그것이 바로 용기의 실체입니다. 그녀는 죽음을 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는 결정, 그 짧은 순간의 판단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완성하는지를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용기란 공포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순간에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날 아이들 앞에 서는 것으로 자신의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발걸음은 우리 모두에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책임감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Dear 빅토리아 선생님께. 선생님은 도망칠 수 있었고 옷장에 숨어 자신의 생명을 지킬 기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끝내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서 아이들의 방패가 되기로 한 그 선택이 바로 선생님이라는 사람의 전부였습니다. 그 용기는 시간이 흘러도 바래지 않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이정표로 남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선생님께 한마디 남겨주세요. 비록 직접 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글자가 모여 다시 한번 선생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기억은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오전 7시 15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새로운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선생님이 보여준 그 용기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Dear 선생님이었습니다.